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냥 옛날에 운동하고 이런 것만 극자 운동하고 이랬던 것만 기억나는데 최근에도 폭행치상으로 2002년에 폭행치상으로 벌금 30만 원 JTBC 이거 보던데요. 예, 그것도 받았었고 지금 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사를 받은 내역이 6건이네. 이분은 뭐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 위반 혐의 재판도 또 진행 중이고 정화군 목사 현장 예배 가가지고 코로나 때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갔던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렇고요. 유죄가 선고가 돼도 이거는 300만 원 벌금 이하면 괜찮다며요. 금고 이하는 네. 장관직 수행하는 거는. 그래서 뭐 굉장히 수사 받은 거나 뭐 이게 좀 많더라 이런 이야기고 안창호 국가위원장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기업의 변호를 맡았는데 여기가 16명 노동자들이 화학물질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쓰러진 기업이야. 그런데 그 기업의 변호를 맡았어.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주로 이런 노동자들을 챙겨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런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다쳤는데 사회에서 기업에서 국가에서 우리의 인권을 짓밟고 있어요라고 하면 인권위에서 그래 와봐. 당신들 챙겨줄게. 이런 곳이 인권위원회인데 이분 어떻게 해야 되지? 인권위원장 되면? 네. 인권위는 파괴되는 거죠. 인권위 역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둬버리겠다는 지금 뜻이에요. 인권이랑 권익위가 제대로 기능을 합니까? 권익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정권 옹위를 위해서 네.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정부가 뭐 초반에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칸막이를 만들고 법무부에다가 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상층의 권력이 인사검증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다 소용없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기. 권력 최상층이 나는 인권위를 파괴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인사검증이든 뭐든 하등 쓸모가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초반기에 얼마나 큰 거짓말이 없습니까? 그러면 인사검증 철저히 하겠다라는 게 한 당시에 한동훈 장관까지 거기 나와가지고 얼마나 큰 거짓말이었어요. 어제인가 동아일보에 칼럼이 있는데 인사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인사검증할 때 세평이라든가 이런 걸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럼 어떤 평을 하는 거야라는 걸 인사검증 단위에서 여기저기 그러면 이 상반되는 입장에 대한 걸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뭐 인사검증 시스템을 아주 대단하게 만들어놨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러저러한 예를 들면 김문수 지금 후보자 옛날에 폭행을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하는데 선거 감시한다고 반대쪽에서 왔는데 너 누구야 이래가지고 때렸다는 건데 선거를 감시하러 왔다고요. 불법 선거하는지 때려갖고 그랬다는 건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검증을 하려면 이런 게 만약에 인사검증이 대상이 됐으면 아니 근데 벌금 30만 원에 선고가 됐잖아. 근데 벌금 30만 원이든 뭐든 이게 뭐 그것도 이 정부의 업적이에요. 공직자해도 되는 사람의 기준을 다 법적으로 해도 되면 다 되는 것처럼 해놨는데 옛날에 인사검증할 때 그랬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벌금 30만 원이니까 여하튼 폭행을 했다라는 거를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랬는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 때린 김문수 쪽의 말만 들어본다는 거예요. 김문수 쪽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말 들어보세요라고 추천하면은 그 사람 말 들어보고 괜찮네 하고 인사검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의 이 논설의 어떠한 이 드러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인사에서. 지금 이 김문수 폭행치상도 황당하지만 더 황당한 건 김영석이에요. 김영석 독립기정관장. 국가보조금법 위반을 2번이나 했어요. 와, 국가보조금을 2번 했어? 네, 2번이나 했어요. 5억짜리 한 번 아니에요? 아니요, 2억 6천짜리를 2번 한 거예요. 2억 6천짜리 2차례 한 거야. 자기네가 북한에 마치 뭔가 보내는 것처럼 하면서 그 금액을 막 부풀려가지고 자기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타내. 그렇지. 왜냐면 절반 정도를 주니까. 근데 결국 그 정도 금액만큼만 사실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좋아하는 일본말로 와리깡한 거 아니에요? 다 조작하고 문서 조작하고 통장 조작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했어. 네. 그게 있었고 또 한 번이 또 있었어요. 두 번을 그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거를 5억 정도나 되는 돈을 그렇게 해먹었는데도 이거 사기거든요. 보조금법 위반은 되게 강하게 윤 처벌해야 대통령이 돼요.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시민단체 보조금 다 싹둑싹둑 그거네. 잘랐잖아요. 그거네, 그거. 그거잖아요. 이런 그거네. 사람이 500만 원 벌금 선고받은 것도 저는 황당했지만 그거는 벌금 선고 그렇게 조금 받을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네. 오히려 징역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걸 500만 원 벌금 받은 것도 웃겼지만 그런 정도의 벌금 사건에 대해서는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근데 벌금 500만 원 굉장히 큰 건데. 사실. 그렇죠. 벌금형 중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보조금법 액수가 위반에서는 좀 안 되죠. 커요. 그거를 또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서 네.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데는 괜찮다. 옛날 일이어서 그 기준 몇 년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는 괜찮다. 요게 적용돼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이야? 그 2000년대 초중반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20년 전도 전에 그때인데 그 수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사람이 수법이 나빠요. 얼마나 대놓고 하는 수법이냐면은 어느 업체에다가 예를 들면 북에다 보낸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신발이다라고 하면은 신발을 예를 들면 6억 원을 주고 신발을 막 삽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신발을 보냅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 업체로부터 뒷돈으로 다시 6억 원에서 받아. 얼마를 되돌려받아요. 그렇지. 되돌려받고 통일부에다가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이 정도의 물품을 이 정도 액수의 물품을 북한에 보냅니다라고 올릴 때는 6억 원을 다 올려요. 그렇지. 그럼 그중에 3억 원은 내가 먹어. 지원을 해주니까 그건 내가 먹습니다. 이걸 두 번을 한 거거든요. 얼마나 파렴치하고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 완전 근데 사기꾼이고. 요거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에 예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북한을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뉴라이트 아니구만. 이 사람은 대북 지원단체. 북한을 무조건 북한만 나오면 민족을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입장이 중도적인 사람인 거지. 지금 보면은 뉴라이트도 아닌데 왜 뉴라이트라고 해? 무슨 소리? 대북 지원을 빙자한 사기꾼 이렇게 그러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 굳이 보조금법 얘기하자면. 위반 재판하러 들어가 보세요. 판사들이요. 보조금법 위반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다. 국가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다. 그리고 검사들도요. 이거 국가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서 일반인 상대하고 다르다. 세금을 가지고 지네끼리 이렇게 해먹으려고 이러는 거는 엄벌에 쳐야 된다. 맨날 그래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더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보조금 이런 식으로 횡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을 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2000년대 들어가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칭 펀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뭔가 뭐 이러면 북한에다 리어카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리어카를 지원하는 예산이 이만큼 있지 않냐. 그러면 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면 2억 5천은 정부가 주고 나머지 2억 5천은 당신들이 모금을 하든 해가지고 그걸 모아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발성에 기초한 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거 다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금도 IT 기업이나 이런 데 전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50대 50으로. 근데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리어카라고 하면은 리어카를 제조하는 업체 사람의 통장을 갖고 와. 그 통장에다 지가 넣고 지가 빼.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보조금을 받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리어카를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일단 넣어가지고 액수만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넣고 그 서류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돈을 빼. 그렇지. 돈을 빼서 우리가 이만큼 사드리거든요. 라고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 50%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거기다 조선일보의 이야기를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북한 인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했다면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기아의 허덕이는 뭐 북한이라는 단어만 빼냈고 그거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라고 상정을 한다면 아프리카의 기아의 허덕이는 어떤 나라의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치고 그쪽 국민들한테는 덜 보낸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액수에 비하면. 한국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한국 정부한테 사기친 그 액수보다는 훨씬 덜 보낸 거잖아. 그럼요. 그러면 둘 다한테 사기친 거잖아. 양쪽에 사기친 거죠. 한쪽에는 인권적으로 그쪽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놓고 사기치고, 네? 이쪽 한국 정부는 법적으로 사기를 쳐버리고. 나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서 벌금 전가는 뭐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런 말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한길리서치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영석 관장 임명 철회 검토 필요성 이거 물어봤거든요. 68.8%.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55.9%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얘기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